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들. 자, 오늘은 둥근 해가 떴습니다.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회복 이유, 모더나 기대감, 삼바의 질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예상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월요일은 장이 좋았고 화수목은 정말 나빴지만 다행히도 금요일날 조금 회복하면서 그래서 주말은 조금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기뉴스 10분 정리 2021년 5월 14일 벌써 5월 또 반이 지나가고 있군요. 자, 기린이분들 이번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장 정리, 드디어 오늘 햇빛이 떴습니다. 코스피는 1%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무려 1.6%나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만 보면은 좋지만 사실상 3일 연속 빠진 거에 비하면은 아직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살짝 빨갈랑 말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날 것 같군요.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보시면은 외국인 또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요. 3,800억이나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전 3일이 너무나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야 3,800억이면 껌이네, 이제는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루하루 따져보자면은 3,800억이라는 매도 숫자는 생각보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이 매동만 보자면은 오늘 상승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 물량은 개인분들이 거의 다 받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은 거의 눈치 보기, 그리고 플러스 연기금이 퐁당퐁당으로 지금 973억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면 이때까지 1월부터 거의 4월까지였죠. 그동안 연기금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1,000억원씩 2,000억원씩 매도하면서 사실상 주가 상승을 막은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라도 아쉬운 상황이니까 이런 연기금의 행보는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어쨌든 오늘 또 연기금은 산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이 좋았습니다. 니케이는 2.3% 상승, 상해 종합은 지금 현재 시간 1.6% 상승, 항생은 0.8%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예측했던 거죠. 5월 두 번째 주 이번 주 여러분의 코스피 지수 예측은 현재 3,197이었는데 그때 딱 50%의 분, 그러니까 투표수가 15,000분이거든요. 그러면 7,500분의 픽이 바로 오른다 였는데 거기에서 비껴나가서 가장 적은 픽이었던 내린다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미로 보자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려가는 곳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나쁘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번만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번 주도 이제 5월 세 번째 주겠죠. 그때도 어떻게 될지 한번 투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린이분들, 야 기리,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똥손이야, 그러면 내가 반대로 투표할게, 내가 내린다에 투표하면 오르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솔직히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음 주 주식은 오른다 내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통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다음 주에 오를지 내릴지 한번 투표를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 저녁에 투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현재 3,157, 한 40포인트 정도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참 이걸 보니까 이번 주가 정말 길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장대 양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가 장 마감 기준 최고가 3,255까지 갔다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수목 흐으앙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살짝 고개를 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단 3일 만에 이렇게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한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했습니다. 이제 첫날에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3번 연속 흐앙 하고 떨어지고 한 번 더 고개를 빼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61선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21선을 지지하고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아직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고점에서 4~5% 하락,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하락이 일단락 되지 않겠나, 용기를 내볼만 하다, 그 바람이 이렇게 오늘은 들어맞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생각의 근원을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아직까지 테이퍼링을 연준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는 테이퍼링을 언급할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다음 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더 올라간다면은 만약에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면은 한 10% 정도는 만드는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린이분들 이번 주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다들 평균적으로 한 2살 정도는 늙지 않았을까 저 기리 또한 3살은 늙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한이기린 이제 광고도 찍은 거야. 하지만 아직 광고를 찍진 못했고요. 내 영상 광고인데
이제부터는 현재 베타 기간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장이 열리는 매일 12시, 낮 12시입니다. 그때 바쁘실 텐데 장 볼 시간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1분 만에 정리하는 1분 점심 시황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정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반응을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바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모더나 백신 생산 기대로 7%나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삼성바이오 시총 3위로 껑충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더나 백신 만드는 건 사실 무근이다 그런 공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 보면 실제로 만드나 봅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미 너무나 반영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몇몇 기린이분들은 이 생각을 지금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기린 또 오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한 3월부터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삼바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 기릿은 바이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셀트리온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삼바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듯이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은 조금 눈치 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보자면 결국 개인분들이 사는 거는 떨어질 확률이 생각보다 높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건 올라갈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도대체 뭘 사는지 매주 체크할 필요가 당연히 있을 것 같네요. 저 기릿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이 좋았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징주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8만원을 깨고 내려갔다가 오늘 이제 조금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반도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저 기릿이 어제 정말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취합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반도체가 움직이기는 어렵다.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자면은 그 말은 방망이를 짧게 한 5%에서 10%만 보자는 거겠죠. 그 전략을 사용한다면 하이닉스 11만원대 그리고 삼성전자 8만원 내외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삼바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야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은 세상에 이런 나쁜 주식이 없다 그런 심정으로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가 이제 진짜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조금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예시적 믿음 더 많다 다우 1.29% 상승. 사실상 오늘 우리 장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미국 장이 어제 저녁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장은 다시 이제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증시의 반등을 보자면 아직 시장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낙폭이 좀 과대했다 아직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증시 상승에는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도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백신 완전 접종이 끝난 사람은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경제 완전 재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악재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소리는 경제 완전 재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소리고요. 그 말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생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번 주처럼 와 또 금리 오르겠네 이런 공포감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군요.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가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통신 3대장 1분기 호실적은 시작일 뿐 주가 실적 모두 호호. 5G 가입자 증가 그리고 경쟁사 간 경쟁 완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에 대해 이동통신사 3사가 잇따라 호실적을 내고 있다. 주가가 시장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무엇보다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며 무선 쪽 매출액이 늘어 외형이 커졌고 통신 3사 간 경쟁 완화로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이 통제가 됐다며 또한 캐펙스 투자가 2019년에 고점을 찍고 조금씩 감소하면서 감가상각비도 이번에 처음으로 직전 분기 대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FM 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올해 평균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은 14.9%로 KT가 19, SK가 13,
LGU 플러스가 12%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자면은 KT가 지금 잘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군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KT가 지금 현재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앞으로는 못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바로 고점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KT의 차트와 SK텔레콤의 차트를 보면은 힌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SK텔레콤이 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쯤은 쭉 빠져서 21선에 터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1선 빨간 선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꼭 통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되는 위치라면은 혹시나 다음 주에 만약에 떨어지면은 빨간 선 21선에 닿을 때가 그때가 혹시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공부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만 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외면받던 배당주 펀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내용은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부진한 성과로 외면받던 배당주 펀드에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 기업들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우려와 달리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두며 배당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가 실적 개선 전망에 추가적인 배당 확대 기대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부진으로 배당주 주가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여서 여전히 높은 시가 배당률도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라고 하는군요. 자, 배당주는 당연히 여름이 오기 전에 사야겠죠. 한 번쯤은 꼭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배당주가 있으면 기린이분들이 꼭 알려주시기 바래요. 뉴욕타임즈, 머스크,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표 전 모두 팔았을 수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테슬라 거는 안 팔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본인이 들고 있는 건 팔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결제 중단을 발표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했을 수도 있다며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머스크의 모순된 행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머스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는군요. 진짜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복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트윗 하나에 코인 주가가 10%씩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또 코인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짧게 그냥 보도록 할게요. 도지코인 따라 만든 진도지코인 개발자 먹튀의 피해자 속출.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진도지, 진돗개라는 소리겠죠. 자, 진도지코인은 한국 진돗개를 마스코트로 내세우며 일본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내세운 도지코인에 대항해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그런데 이날 오전 1시 진도지코인 개발자는 전체 물량의 15%에 해당하는 진도지코인을 한 번에 매도했으며 이후 97% 급락하며 피해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은 모두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먹튀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코인이라서 그런 걸까요? 피해자의 수와 규모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으며 이번 피해자 규모는 정확하게 추정되진 않지만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이나 손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진리겠죠. 모든 암호화폐가 사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모든 암호화폐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진 않습니다. 밀키트가 2천억대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키트 프랜차이즈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밀키트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식품 유통기업에 이어 프랜차이즈까지 사업에 대거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에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군요. 자, 밀키트가 얼마나 성장했길래 이런가 이걸 봤더니 지난해 밀키트 시장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이겠죠. 그때에 비해서 2배나 성장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올해는 3천억까지 성장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50%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7천억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참전해 시장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 제일제당, GS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키트 사업을 전개 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맛 이지, 그리고 다른 전문점은 원셰프의 행복식탁, 담국, 식사준비, 이지쿡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당일 손질돼 들여온 식자재를 개별 포장해 판매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높다고 하고요. 또한 2에서 3인분 가격이 평균 15,000원 내외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가정주부는 물론 1인 가구에서 수요가 빠르게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린이분들도 근처에 있다면 한 번쯤은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차, 기아차 너무 차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만들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주문 물량이 엄청나게 몰려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투싼 생산 중단한다. 차량용 반도체 보릿고개 본격화. 업계에 따르면 투싼을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5공장 52라인은 17에서 18, 20에서 21일 4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보면은 4일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거의 한 달에 10% 이상 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는 당연히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한번 살펴봤더니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는 되어야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자면은 현대차, 기아 조금 걱정이 되긴 하죠.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기업은 4개입니다. 4개를 정말 짧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마트 경쟁 심화로 실적 우려. 목표가 19% 하향. 맞습니다. 하향이에요, 하향. 그래서 25만 2천원에서 20만 5천원으로 내렸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분기 실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마트 전체 실적은 기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마트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232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 154%나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 차트를 보면은 최근 완전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죠. 121선을 지키는 듯 하더니 완벽하게 아래로 탈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봤더니 15만 4천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를 하향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한 6만원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사기에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길 때까지 조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것 같군요. 그리고 플러스 이거 보면은 이마트가 정말 싸게 느껴질 겁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죠? 4조 3천억. 그리고 쿠팡의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60조가 넘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자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마트가 올라가던 아니면 쿠팡이 내려오던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의 사업 방향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코웨이 해외 법인이 고성장 견인. 이때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렌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해외에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는 9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그렇게 성장을 했는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지난해 높은 실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계정 수가 30% 이상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 역시 시판과 방판이 균형을 맞추면서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실적 뉴스가 나오니까 코웨이 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아주 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늘 또 그 영향을 계속 이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쿠쿠홈시스 똑같은 렌털 업계입니다. 지난번에 저기니까 같이 공부하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아직 쿠쿠홈시스는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 잠깐만, 코웨이가 저렇게 나왔으면은 쿠쿠홈시스도 잘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같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표가까지의 계리율은 30% 가까이 남았으니까 꼭 한번 공부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솔케미칼 하반기 달린다. 목표 주가 상승. 자, 케이프투자증권에서는 한솔케미칼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당 순이익의 목표 주가 수익 비율 퍼를 20배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퍼 20을 한 이유가 뭔가? 한솔케미칼의 평균 퍼 상단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솔케미칼은 삼성전자의 투자로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 등 반도체 소재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MB라텍스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테스, 나우나 관련 과거의 나우나 관련주였죠. 메모리 투자 사이클 최대 수혜 목표가 25% 상승이라는 소식이 나오네요. 하나투자증권은 테스에 대해 메모리 투자 사이클의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테스는 올해 1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으며 최근 테크 업종의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3,000원에서 무려 41,000원으로 25%나 상향했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지금 현재 가격은 37,7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분위기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지켜내고 있으며 목표가까지는 괴리율이 꽤나 남아있는 상황이라 꼭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이번 주말에 나우나 관련주 테스를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은 장이 너무나 좋았는데 화수목은 너무나 안 좋았고 금요일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다음 주는 월화수목금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린이셨습니다. 빠이용!